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이곳에서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한국으로 가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저를 지켜줄 수 없어요. 이게 단순한 감정의 표출일까요? 중국에서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 틱토커 샤오린의 목소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합니다. 그녀에게 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영상 시작 전 1초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중국에서 틱톡을 통해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있는 샤오린입니다. 오늘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요즘 들어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단순히 저 혼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경험한 중국의 현실과 왜 제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되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틱톡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모든 게 정말 잘 되고 있었어요. 매일같이 팔로워들이 늘어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너무 즐거웠죠. 중국의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저도 그 흐름 속에서 제 나름의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마치 갑작스러운 태풍이 몰아친 것처럼요. 최근 중국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어요. 경제가 붕괴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그저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문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상점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거리에는 활기가 사라졌어요. 스타벅스가 반값 메뉴를 내놓았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저는 그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실감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커피 한 잔조차 사기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시겠어요? 제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도 경제적 불안감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커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커피 한 잔을 사들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 모습조차 보기 힘들어졌어요. 길거리의 상점들도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불안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이곳에서의 삶이 점점 더 고통스러워지고 있어요. 저는 틱톡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도 속으로는 깊은 불안을 느끼고 있었어요. 팔로워들은 여전히 저를 응원해주고 있지만 그들의 메시지 속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샤오린, 중국에서 살기 점점 힘들어지고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차마 솔직하게 답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죠. 맞아요. 정말 힘들어지고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억압도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정부의 통제는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점점 더 입을 닫고 자신이 느끼는 불안을 속으로 삭히고 있어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무섭고 절망적입니다. 사실 저는 틱톡을 통해 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지만 이곳에서조차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없는 말을 구분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답답합니다. 중국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불안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해질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를 동경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저를 한국으로 이끌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한국은 저에게 있어서 안정과 희망의 상징처럼 느껴져요.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고 사람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받는 사회라는 점에서 큰 매력을 느끼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하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인 안정 때문만은 아니에요. 저는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싶어요. 지금의 중국에서는 더 이상 그런 곳을 찾기 어려워졌어요. 제가 한국에 대한 동경을 가지게 된 것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서였어요.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도와주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강하게 느껴졌어요. 물론 모든 사회가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따뜻함을 전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게 된 건 이곳에서 느끼는 고립감 때문이기도 해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고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던 시간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시간조차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힘들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든 새로운 삶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삶을 꿈꾸게 된 거예요. 한국에서라면
제가 다시 한번 웃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다는 점에서 큰 매력을 느끼고 있어요. 한국에 대한 동경은 저에게 단순한 바람이나 환상이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 대해 알게 된 건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이 저에게 전해주는 따뜻함 덕분이었어요.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보게 된 한국 사회는 제가 살고 있는 현실과 너무나도 달랐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도우려는 마음이 가득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어요. 처음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된 건 우연이었어요. 친구가 추천해준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한국 사회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게 되었죠. 그 드라마 속에서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를 위해 헌신하고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물론 드라마가 현실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걸 알지만 그 속에서 보이는 사람들의 따뜻함과 진심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취미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진지하게 공부하게 되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그럴수록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갔어요. 한국어는 저에게 단순한 언어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것은 저와 한국을 이어주는 다리이자 제가 꿈꾸는 새로운 삶을 위한 중요한 준비 과정이 되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특히 중국어와는 문법 구조나 발음이 많이 달라서 처음에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런데도 한국어를 배워야겠다는 마음이 강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언어가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걸 알기 때문이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대해 알아가고 그곳에서의 삶을 상상하게 되었어요. 가끔씩은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해요. 왜 한국을 꿈꾸게 되었을까? 그 답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한국은 저에게 자유와 안정, 그리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나라라는 믿음 때문이에요. 중국에서 느끼는 불안과 절망이 커질수록 저는 한국에서의 삶이 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공부하면서 한국이 단순히 제가 동경하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로 제가 살고 싶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점점 더 강해졌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힘들었던 순간도 많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언어를 배우는 건 단순히 단어와 문법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울 때마다 저는 한국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저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삶을 상상하게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강을 따라 산책을 하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어요. 그곳에서의 생활은 지금의 중국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친절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도우려는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지금의 중국에서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서로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어요. 그런 사회에서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의 삶을 꿈꾸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이겨내려는 노력이 강하게 느껴져요. 그런 사회에서라면 저는 다시 한번 웃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삶은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시작을 위해 저는 지금도 한국어를 배우며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삶을 상상할 때마다 저는 더 큰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조차도 저에게는 앞으로의 삶을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느껴져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저에게 자유와 안정, 그리고 희망을 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한국에서의 삶을 더욱 갈망하게 돼요. 물론 한국으로 이주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일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중국에서는 더 이상 제가 꿈꾸던 미래를 찾기 어려워졌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싶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제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되면서 저는 점점 더 현재의 중국 생활과 비교하게 되었어요. 사실 중국에서의 일상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뉴스가 들려오면서 사람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걱정이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치는 사람들의 표정이 전과는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모두가 어떤 식으로든 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죠.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고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활기가 넘치던 시장은 이제는 그저 쓸쓸한 풍경으로 변해버렸어요. 상점 주인들은 손님을 기다리며 멍하니 앉아있고 거리는 한산해졌어요. 사람들의 발걸음도 무겁고 활기가 없었어요.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이런 변화가 드러났어요. 예전에는 만나서 즐겁게 웃고 떠들던 시간이 많았는데 요즘은 대화의 주제가 항상 경제와 생활고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졌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라는 간단한 질문에 돌아오는 대답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라는 말이었어요. 친구들도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피로가 묻어났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중국에서의 삶이 점점 더 고통스러워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특히 경제적 어려움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서로 도와주고 배려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경쟁하고 때로는 서로를 경계하게 되었어요. 이웃 간의 신뢰도 점점 사라지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더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았어요. 이런 변화는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제가 알던 중국은 분명 이렇지 않았거든요. 저 역시도 이런 변화 속에서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경제적인 불안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억압도 점점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정부의 통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없게 되었고 정부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만 했어요. 이런 억압적인 환경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제가 틱톡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지만 이곳에서도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 답답했어요.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어떤 말은 하고 어떤 말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항상 고민해야 했어요.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졌고 우리는 모두 같은 불안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지 못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점점 더 한국에서의 삶을 상상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친절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사회에서라면 저는 다시 한번 웃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삶은 저에게 자유와 안정,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어요. 중국에서의 일상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경제적인 불안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인 억압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저는 이곳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기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그런 마음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친구들과의 대화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꿈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현재의 어려움과 불안에 대해 이야기하며 어떻게 이 상황을 견뎌야 할지에 대한 고민만 나누게 되었어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갔어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더 이상 제가 원하는 미래를 찾기 어렵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저에게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어요. 그곳에서라면 저는 다시 한번 웃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중국에서의 일상은 이제 저에게 더 이상 행복을 주지 않았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억압,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불신이 저를 점점 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어떻게든 새로운 삶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꿈꾸게 된 거예요. 중국에서의 일상이 점점 더 고통스러워지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에서의 삶을 더욱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단순한 동경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꿈꾸게 해주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죠. 한국에서의 삶을 상상할 때마다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희망과 기대감이 솟아올랐어요. 사실 한국에서의 삶을 진지하게 준비하기 시작한 건 몇 년 전부터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막연한 꿈이었지만 점차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하나하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은 생각보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커져갔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느낀 건
한국 사회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층적인지였어요. 한국어는 그저 언어가 아니라 그 속에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문화가 담겨 있었어요. 예를 들어 존댓말과 반말의 차이는 한국 사회에서의 인간관계를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이 저에게는 큰 매력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발음이었어요. 중국어와는 발음 체계가 완전히 달라서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연습하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서 발음을 따라 하다 보니 점차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은 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게 된 것도 큰 계기였어요. 한국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속에서 많은 역경을 극복하며 지금의 번영을 이루어낸 나라예요. 저는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그 안에 깊은 정신과 문화적 가치가 있는 나라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런 점에서 한국은 저에게 더 큰 매력으로 다가왔어요. 또한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회적 규칙을 잘 지키며 살아간다는 점에서 큰 감명을 받았어요. 중국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불신하고 경쟁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친절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도우려는 노력이 강하게 느껴졌어요. 이런 사회에서라면 저는 다시 한번 웃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로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교육에 대한 열정이 크고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회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새로운 지식을 쌓으며 제 꿈을 이루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삶을 상상할 때마다 저는 더 큰 희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국어로 인사하고 한국의 거리를 걸으며 그곳에서의 일상을 즐기는 모습을 떠올리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보며 정말로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한국으로 이주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언어도 완벽하게 익히지 못했고 한국의 문화와 생활 방식에 적응하는 것도 큰 도전이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중국에서는 더 이상 제가 원하는 미래를 찾기 어렵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싶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제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최근에는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어요. 한국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저는 한국에서의 삶을 꿈꾸기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할 거예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저에게 단순한 이주가 아니에요. 그것은 저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큰 전환점이 될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그곳에서 제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그곳의 문화와 생활 방식에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큰 고민이 자리 잡고 있어요. 바로 제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문제예요. 제가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한 뒤 이들을 두고 떠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들과의 관계는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고 그들을 남겨두고 혼자 한국으로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제 가족은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항상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중국에서 우리가 더 이상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중국에 남아있기를 원하세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저는 제 자신에게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부모님께 처음 한국으로 떠나고 싶다는 말을 꺼냈을 때 그들은 크게 놀라셨어요. 제 결정을 존중해주겠다고 하시면서도 그들의 눈에서는 깊은 걱정이 보였어요. 부모님은 제가 중국에서 잘 적응하고 여기서 성공하기를 바라셨어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달았어요. 부모님은 여전히 중국이 우리의 고향이고 이곳에서 우리 가족이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믿고 계세요. 그러나 저는 중국에서 더 이상 제가 원하는 미래를 찾기 어렵다는 걸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중국의 경제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고 사회적 억압은 더욱 심해지고 있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저는
더 이상 제 꿈을 이루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부모님과 친구들을 두고 떠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그들과의 관계는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이들을 남겨두고 혼자 한국으로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저는 부모님께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설명하고 그곳에서의 가능성과 기회를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걱정이 많으세요. 특히 한국에서의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에 대해 걱정하셨죠. 언어의 문제, 문화적 차이, 그리고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게 될 어려움들을 생각하면 그들의 걱정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저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삶이 저에게 주는 희망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에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저에게 큰 고민이 되었어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해온 만큼 그들과의 이별이 쉽지 않아요. 친구들은 제가 한국으로 떠나는 것을 응원해주면서도 그들 역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많은 친구들이 중국에서의 생활에 불만을 느끼고 있었고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다른 나라로 떠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나누었어요. 하지만 막상 그렇게 결단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서로 잘 알고 있었어요. 특히 친한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저는 이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들 역시 저처럼 중국에서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었고 더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해 해외로 떠나는 것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종종 이러한 고민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용기를 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서로를 두고 떠나야 하는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기도 했어요. 가끔씩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 제가 한국으로 떠난다면 그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여전히 지금처럼 자주 연락하고 서로의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점점 더 멀어지게 될까? 이런 고민들은 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나 저는 제 자신에게 솔직해지기로 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의 미래이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국으로 떠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모님과 친구들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부담이에요. 그들이 저를 이해하고 응원해주기를 바라면서도 그들과의 이별이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고민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어요. 이제는 부모님께도 친구들에게도 제 결정을 이해시키고 그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갈 방법을 찾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에게 설명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 큰 도전이지만 저는 이 도전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들과의 이별이 쉽지 않겠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이 저를 이해하고 응원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고민 속에서도 저는 결국 한국으로 떠나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 결정을 내리는 과정은 정말 쉽지 않았어요. 많은 밤을 뒤척이며 고민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에서의 삶을 꿈꾸고 있었죠.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저는 이제 행동에 나설 때라는 걸 깨달았어요. 처음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기대감이 동시에 솟구쳤어요.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분명 큰 도전이었죠. 언어도 완벽하지 않고 문화도 낯설고 모든 것이 처음이라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강한 것은 바로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삶이 저에게 가져다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제 두려움을 이겨냈어요. 결단을 내린 뒤 저는 하나씩 한국으로의 준비를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비자를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얻기 위해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했죠. 서류를 준비하고 여러 차례 인터뷰를 거치면서 저는 한국으로 가는 길이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비자를 준비하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상상하며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준비했어요. 한국어 학습을 더욱 집중적으로 하고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들을 찾아보았어요. 한국의 문화, 사회, 생활 방식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면서 저는 그곳에서의 삶에 점점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한국으로의 이주는 단순한 이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저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준비 과정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철저히 준비하려고 노력했죠.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 주거지를 찾는 방법, 그리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공부했어요. 한국에서의 첫 시작은 낯설고 어려울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저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한국에서의 삶은 저에게 큰 도전이자 기회였어요. 그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저는 제 삶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찾게 되었어요.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될지, 그리고 그들이 저의 결정을 이해하고 응원해줄지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자신의 삶을 위해 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으로 떠나는 것은 저에게 큰 도전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주는 길이기도 했어요. 한국에서의 삶은 저에게 자유와 안정,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다시 한번 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한국으로의 이주를 준비하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도 솔직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제 삶에 대한 주도권을 다시 찾게 되었고, 그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마침내 비자를 얻고 한국으로 떠날 날이 다가왔어요. 그 순간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어요. 기대감과 두려움이 교차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설렘이 컸어요. 한국에서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날을 상상하면서 저는 그곳에서 제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지 기대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 시간이에요. 그들과의 이별은 정말 힘들겠지만 저는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제 결심을 설명하고 그들이 저를 이해하고 응원해주기를 바랄 뿐이에요.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고 그곳에서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이제 저는 한국으로 떠날 준비가 다 되었어요. 비록 이곳에서의 이별이 슬프겠지만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저에게 커다란 도전이겠지만 저는 그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다시 한번 제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될 거예요. 드디어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새로운 세상에 발을 디딘 기분이었어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공기의 냄새부터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웠죠. 사람들의 말소리, 길거리를 오가는 차들, 그리고 어디를 가든 들려오는 한국어,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설렘과 함께 작은 두려움을 안겨주었어요. 처음 며칠 동안은 한국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어요.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고 사람들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죠. 저는 그런 한국의 생활 속에서 천천히 저만의 리듬을 찾으려 했어요. 거리의 상점들, 카페, 그리고 사람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관찰하면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은 바로 언어였어요.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많은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현지에서 사용되는 한국어는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길을 물어보거나 물건을 살 때 제가 아는 단어들이 들리긴 하지만 그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 힘들었죠. 그래도 저는 그 상황을 즐기기로 했어요. 매번 새로운 표현을 배우고 한국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면서 조금씩 한국어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첫 경험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사람들의 친절함이었어요. 길을 헤매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길을 알려주고 필요하면 같이 가주기까지 했죠. 그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서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낯선 나라에서 혼자라는 느낌을 덜어주었고 이곳에서의 생활에 조금씩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한국의 문화와 생활 방식에 적응하는 과정도 흥미로웠어요. 특히 음식 문화가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중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매운 음식이 일상적이고 다양한 반찬들이 함께 제공되는 점이 신기했어요. 한국의 전통 음식들을 맛보면서 저는 그 속에 담긴 문화와 역사를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매운 음식이 어려웠지만 점점 그 맛에 익숙해지면서 한국 음식의 매력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첫 직장 생활도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한국의 직장 문화는 중국과는 많이 달랐어요. 특히 시간 약속을 엄격하게 지키고 상하 관계를 중시하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기도 했지만
점차 그 속에서 저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직장 생활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그 과정을 통해 저는 점점 더 한국 사회에 녹아들 수 있었어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도 저에게는 큰 놀라움이었어요. 지하철과 버스가 시간에 맞춰 정확하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중국에서는 교통체증이 심해서 시간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럴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 점에서 한국의 생활이 얼마나 편리한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이처럼 한국의 다양한 생활 요소들이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고, 그 속에서 적응해가는 과정이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때로는 한국어로 소통하는 것이 어려워서 답답할 때도 있었고, 문화적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특히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죠. 그렇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이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한국 사회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정말로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도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 사회에서 저는 저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큰 도전이었지만 그 도전 속에서 저는 성장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첫 직장을 구하면서 저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직장 동료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점점 더 익숙해졌고 한국의 직장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삶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어요. 물론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고 적응해야 할 부분도 많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이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삶은 저에게 도전이자 동시에 성취감을 안겨주는 과정이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제는 그곳에서 저 자신을 발전시키고 성장할 기회를 찾기 시작했어요. 한국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저는 이전에 몰랐던 저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었죠. 가장 큰 변화는 제 사고방식에서 나타났어요. 중국에서의 삶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개인의 노력과 성장이 중시되는 사회였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자신감과 독립심을 키우게 되었어요. 특히 직장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점차 그 속에서 저 자신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찾게 되었어요. 한국의 직장 문화는 매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데 그것이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저는 체계적인 업무 처리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었어요. 상사와 동료들과의 관계도 중요했어요. 그들과의 소통을 통해 저는 한국의 직장 문화와 인간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또한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새로운 취미와 관심사를 가져다 주었어요. 한국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속에서 저는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의 전통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이 커졌어요. 한복을 입어보거나 전통 음식을 만드는 체험을 하면서 한국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 경험들은 저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고 한국에서의 삶에 더욱 몰입하게 만들어주었어요. 한국어 실력도 점차 늘어갔어요. 처음에는 어려웠던 발음과 문법이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졌고 일상적인 대화에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과의 대화가 더 자연스러워지면서 그들과의 관계도 더 깊어졌어요. 저는 이제 한국어로 생각하고 꿈도 한국어로 꾸게 되었어요. 그런 변화들이 저를 더욱 한국 사회에 가까워지게 만들었죠. 또한 저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그들은 저에게 열정과 끈기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항상 열심히 일하고 자신이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런 태도를 보면서 저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저는 점점 더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저는 저 자신의 가능성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뤄내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고 저는 이제 더 큰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힘든 순간들도 있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았어요.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고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힘들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런 순간들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더욱 강해졌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길어지면서 저는 점차 이곳을 제 두 번째 고향으로 느끼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던 것들이 이제는 익숙해지고 저는 한국에서의 삶에 완전히 적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저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이제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저의 일상으로 자리 잡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한국어로 인사하고 한국의 거리를 걸으며 그곳에서의 일상을 즐기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삶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그 속에서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삶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얻었어요. 새로운 경험, 새로운 지식, 그리고 새로운 인간관계들,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큰 자산이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저를 변화시켰고 저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며 더욱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 이제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한국에서의 삶이 저에게 준 자신감과 용기를 바탕으로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 성장해 나갈 거예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길어지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성취를 이뤄낼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적응하고 생존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그 이상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얻은 자신감과 능력을 바탕으로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이룬 성취는 직장에서의 성공이었어요.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지만 꾸준히 노력한 끝에 저는 동료들과의 신뢰를 쌓을 수 있었어요. 업무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고 이제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리드할 정도로 성장했어요. 동료들은 저를 인정해 주었고 상사들도 제 노력을 높이 평가해 주었죠. 그런 성취들은 저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고 앞으로 더 큰 도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이 되었어요. 또한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쌓을 수 있었어요. 한국 친구들은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 사회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런 과정에서 저도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어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들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외로움을 덜어주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얻은 또 다른 성취는 바로 한국어 실력의 향상이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일상 대화조차 어려웠지만 이제는 복잡한 대화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어가 늘었어요. 한국어로 읽고 쓰는 것도 익숙해졌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죠. 한국어를 잘하게 되면서 저는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그것이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제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성취를 발판으로 저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한국과 중국을 잇는 다리가 되어 두 나라 간의 문화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특히 중국의 젊은이들에게 한국의 긍정적인 면모와 제가 경험한 한국에서의 성장을 공유하고 싶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얻은 자신감과 용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저의 목표가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얻은 가장 큰 성취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얻은 자신감과 능력을 바탕으로 저는 앞으로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거예요. 지금까지의 성취에 만족하지 않고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한국에서의 삶이 저에게 준 기회들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큰 축복이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제 자신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저는 이곳에서 더 많은 성취를 이루고 그 성취를 바탕으로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거예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얻은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저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중국 여성 틱토커 샤오린의 얘기 잘 들으셨나요? 탕핑족이 많아지는 중국도 속사정이 큰 것 같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